이번 비디오에서는 원 T3C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원래 이 얘기는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중소기업 대표님이 저희 학생들 상대로 특강을 한 내용이 상당히 인상 깊어서 오늘 역시 개강하는 날인데 항상 이 얘기를 수강생들한테 들려줍니다. 원T3C는 뭔고 하면은 일반 엔지니어들이 어떤 서바이벌 전략이다. 서바이벌. 엔지니어들이 뭐 되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와서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을 때 엔지니어가 살 길이 뭐냐? 그것이 원T3C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원T는 T가 하나고 3C는 C가 세 개다. T는 테크놀로지 T고 3C는 그 캐시, 커넥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T는 테크놀로지. 우리말로 하면 기술이죠. 기술인데 이 T라는 거를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T가 이렇게 쓰죠. 옆으로 간 이것은 기술의 넓이 혹은 폭, 그걸 보시면 되고, 요거는 기술의 깊이. 그럼 기술의 폭은 뭐냐? 이거는 기술을 잘 키우기 위한 어떤 주변 지식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경영, 회계, 그 다음에 뭐 인사관리, 뭐 대인관계, 또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대학으로 따지면 교양 과목, 뭐 전공 기초,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등등. 기술의 깊이는 뭐냐? 기술의 깊이는 어떤 실무 기술을 말합니다. 실무 기술. 그럼 실무 기술은 또 뭐냐? 요거는 제가 기계공학이 백그라운드인데 기계공학 입장에서는 실무 기술은 일단은 도면을 이해하고 또 도면을 설계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T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공과대학의 기계공학과의 교육이 너무 이론 중심으로 되어 있다. 뭐 4대 역학이라고 하나? 5대 역학. 정역학, 뭐 동역학,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등. 이만 해도 역학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 역학이라고 하죠. 여기 좀 더 넣으면 열전달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치우쳐 있는데 이 실무 기술에 해당되는 거는 언제 우리 기계공학으로 따지면은 기계 설계가 있죠. 기계 설계. 설계는 사실 엔지니어예요. 그런데 이 엔지니어를 해서 이제 도면화돼야 되는데 도면. 근데 이 도면이 사실은 기능적으로 좀 치부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에서 도면 얘기를 하느냐. 근데 해봐야 뭐 전산 원용 설계 뭐 이렇게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인데 학교에 이 과목을 전산 원용 설계 이 과목을 교수들이 좀 가르치기 싫어해요. 그래서 신임 교수 오면 떠맡기다시피 하고 또 그렇다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학교에 뭐 강사로 얼마 안 주는데 모셔오기도 그렇고 이런 건 부실하고 부실하고. 그래서 진작 공대 기계공학 4년을 공부를 해도 실제 도면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업에 가서 그 도면을 이해하고 또 도면을 작성하고 하는데 이미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회사로 봐서도 로스가 굉장히 크죠. 이걸 어쨌든 좀 학교에서 이런 실무 교육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랩에서 이런 실무 교육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회사하고 산학 과제를 하면은 보통 학교에서는 우리가 해석을 하죠.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도면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도면에 오면은 보안 서약을 하고 절대로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겠다. 한 다음에 이 도면은 우리 자체가 그 도면을 우리가 그리지는 못하지만은 도면을 갖고 3D 모델링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도면에 대한 이해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실제 도면에 숨어 있는 가공 정도, 열 처리 이런 걸 포함해서 원가 계산까지 할 수 있도록 이 원가 계산은 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경험 있는 분을 산학 겸익 교수로 모시든지 아니면은 특히 뭐 제한테서 그 파타임 박사 1호인 분을 많이 도움을 요청해서 좀 특별히 그러니까 그 특히 대학원에 특수 연구에 와서 좀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분은 저보고 그러대요. 교재가 뭐로 해야 됩니까? 교재는 도면을 하세요. 도면은 뭐 지금 회사에서 막 긴밀하게 어떤 보안사항이 있는 거 말고 좀 한 10년 전에 있는 도면 갖고 그 도면을 펼쳐놓고 그것도 바쁜 신분 매주 오시라 그러면 힘드니까 격주로 와서 그 도면을 놓고 대학원생한테 이런 실무 교육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T라는 거는 기술의 폭도 중요하지만은 기술의 깊이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기술의 폭을 주로 보는 것 같아요. 기술의 폭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토익 스피킹 등 이런 스펙 요구하고 학점. 기술의 깊이는 이제 뭐로 판단하느냐? 기계공학인 경우에는 기계기사 1급을 많이 그 중요시해요. 여기는 1차가 필기시험이고 2차는 요 필기시험 요거는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5대 역학하고 뭐 기계설계 유공학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2차는 필기시험이 있고 필기시험은 이 주관식입니다. 이 설계시험이죠. 설계시험이고 그 다음에 도면 캐드 실무 도면을 그 그리는 게 있어요. 여기 인벤트를 써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기업에도 이제 의미를 가지더라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거는 학교의 교육만 갖고는 좀 부족해요. 본인이 뭐 유튜브라든지 뭐 학원에 다니든지 해야만 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기계기사 1급이 있으면은 실무에 대한 기초는 좀 돼가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 요거는 이제 학부생 위주고 특히 대학원생인 경우에도 이 실무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특히 우리가 이제 대학원생이 너무 논문 위주로 가보다 보면은 이 실무가 떨어져요. 뭐 교수님 SGI 논문 쓰는데 그 학생이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우리 지방대학 공대 학생들은 선행 연구를 한다든지 어떤 그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보다는 실제 개발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러면 개발 업무에 필요한 실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걸 안 갖춰주면은 사실은 학생들이 우째우째 기업체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서바이벌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을 우리는 빨리 땡기자 이거지. 그래서 대학원을 뭐 1년이든 2년에 인정받아서 들어가지만은 실제 1년, 2년이 의미 있는 경력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의미 있는 경력이 돼야 된다. 그 다음은 3C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캐시입니다.
캐시는 왜 이런 얘기를 한 거 하면은 사실 창원에 제가 와서 이제 30년 넘은 31년째인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봤는데 재밌는 공통점이 공대 출신은 상당히 귀하다 이거죠. 오히려 부산기계공고, 창원기계공고, 폴리텍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기능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기능인 출신. 근데 그분들이 왜 사업을 잘하는 거 봤더니 이분들이 되게 손끝 기술이 있어요. 손끝 기술. 뭐 손끝 기술 조금 가면 실무죠. 실무. 실제로 도면도 그리고 도면 갖고 가공도 하고 거기다 바탕에서 이 캐시 이게는 이제 돈벌이에 대한 감각, 돈에 대한 감각 이런 분이 있으면은 캐시에다가 테크놀로지 있으면은 이러면 바로 비즈니스로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공대 출신들은 여기 약해요. 테크놀로지 부분이 약해요. 특히 손끝 기술이 약해요. 돈에 대한 감각은 이거는 사람이 좀 타고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복 기술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복 기술자가 양복점 하면 옛날부터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이 캐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업성으로 따질 때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감각이 있고 이제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은 이거는 사업하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제가 이 캐시도 숫자죠, 그죠? 같은 숫자인데 공회에서 쓰는 숫자하고 회계에서 나오는 숫자하고 성질이 달라요. 여기는 감가상각이라든지 뭐 어떤 우리가 보통 유형적으로 못 따지는 그런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자율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약하죠. 우리가 말하는 숫자는 그냥 공차 따지고 정밀도 따지고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혹자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가 숫자에 발달하는데 그 숫자가 돈에 대한 숫자라 해야지 기계 정밀도 공차에 대한 숫자 갖고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엔지니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이런 돈에 대한 감각, 이제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제가 창원에서 성공하신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공고나 폴리텍 출신들이 거의 90% 넘고 또 그분들이 공통점이 돈에 대한 감각이 좋더라. 그래서 캐시를 첫 번째 C로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C는 커넥션입니다. 이 커넥션은 우리 공대에서 공대 출신이 뭐 선망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 10년이든 15년이든 거기서 잘 근무하고 거기서 신뢰를 바탕으로 그 대기업에서 어떤 아이템을 하나 받아갖고 분사하는 개념 혹은 아니면은 그놈을 우리가 납품한다. 이러면은 사실 탄탄대로죠. 왜냐면은 내가 기술도 갖고 있고 그 아이템을 내가 잘 아는 아이템을 갖고 개발을 해서 내가 근무했던 기업에 납품하면 최고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커넥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넥션은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클래스메이트가 바로 커넥션이죠. 왜냐면 내가 납품했을 때 그 회사에 내 동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커넥션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 커넥션은 내가 뭐 로비를 잘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평소에 신뢰성을 줘야 된다. 믿음이 가야 돼. 믿음. 그래서 이 커넥션을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 회사에 있을 때 협력업체, 예를 들어 협력업체에다가 갑질하지 않고 그 협력업체가 불량이 나면 기술 지도도 잘 해주고 이래서 그 회사가 잘 좋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큰 기업체에서 명퇴를 당했거나 뭐 물러났을 때 우리 그 기업에서 나를 또 초빙해서 데려갈 수 있고 그것도 하나의 또 커넥션이 되는 거죠. 그다음 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이 첫째는 보고하는 능력. 뭐 월급제 할 때는 보고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제가 보고할 때는 육하 원칙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보고를 잘하는 걸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글로벌 시대들은 영어나 일본어를 또 기본적으로 요새 뭐 중국어까지 이렇게 갖추면 좋다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고, 특히 우리 대졸 엔지니어가 대기업체에서 어떤 경력을 쌓고 나와서 사업을 하고 이럴 때는 좀 본인이 기술 영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어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1T3C, 1T3C를 다시 하면, 첫째 T는 테크놀로지, 3C의 첫 번째는 캐시, 돈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있어야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이 비즈니스를 좀 더 잘하려면, 사업을 잘하려고 그러면 커넥션, 끝으로 커뮤니케이션. 이 1T3C를 우리 엔지니어들은 부단히 갖추어 줄 것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